저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8월 29일입니다. 이제 이적 시간 끝이 얼마 안 남았죠? 한 이틀 3일 정도 남았네요. 예. 근데 뭐 새벽에 칸셀루 뭐 바르셀로나 임대 링크도 지금 뛰고 있고 지금 보면은 막판에 이제 보강이 다 된 것 같다 싶다가도 부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그 자리를 좀 메워야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빅6 팀 이적 시장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도 해보고 지금까지 정리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팀마다 현실적으로 다 보강하고 싶은데 사실 가장 급한 대로 가야지. 전체 포지션 한 자리씩 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볼 거거든요. 맨시티는 도쿠 영입으로 윙 보강은 해결. 오비열이 났죠. 네, 근데 중앙 미드필더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균도한 나간 자리,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전반기를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 그 자리. 올해를 못 뛰니까. 네, 공격적인 미드필더의 자리가 되죠. 여전히 맨시티 경기를 보면은 뭔가 혼란을 제외한 이선에서의 그 공격 능력, 마무리 능력이 확실히 경기를 보면 여전히 아쉬워요. 맨시티는 이거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그 자리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링크나는 선수는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누네스. 지금 울버햄튼의 이제 이전 라운드까지 경기들을 보면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에 서면서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볼 운반하고 드리블하고 상대 벗겨내고 패스 연결해주고 이거를 마테우스 누네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 선수를 지금 맨시티가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1,300만 파운드의 이적료 차이가 있다는 점. 지금 울브스가 원하는 게 한 6천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맨시티는 그거보다 이제 좀 낮게 한 4,700만. 어디서는 뭐 5천만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격차를 못 좁히면 결국 이적 성사는 이제 힘들다고 좀 봐야 돼서. 그렇죠. 근데 요즘 선수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계약되어 있으면. 아니 근데 이거 훈련 불참했잖아. 아니 근데 이게 맞나? 나는 계약 관계를 따라가야지 선수라면. 아니 진짜 모르겠어. 왜 이러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뭐가 있었는지. 근데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띵깡 부리는 거 아니야. 땡깡 부리는 거 같죠. 이적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건 어찌 됐든 그 팀과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팀을 위해서 뛰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약간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좀 꽤 자주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물론 뭐 나중에 가면 뭐 누네스가 구단도 뭔가 계약할 때 약속한 게 있는데 뭐 그걸 이행하지 않을까. 그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원래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뭐 어떤 배경이 있건 간에 훈련 불참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는 그리고 시즌 중인데 그니까요.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거기다 지금 울버햄튼도 어쨌든 지금 시즌 초반부터 갈 길이 바쁜 팀인데 분위기가 막 좋지는 않은데 마테우스 누네스가 또 거기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고 아마 이대로 맨시티는 누네스 영입에 좀 집중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풀백 보강도 맨시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링크가 없어서 딱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 정도의 보강 여부만 남은 시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칸셀로는 뭐 이제 바르셀로나 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그렇죠. 자 아스날은 팀버를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가 뭐 오른쪽 백, 센터백도 가능하고 개막전에서는 왼쪽으로 나와서 너무 잘해줬는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아예 올 시즌 통으로 날리게 거의 뭐 시즌 아웃 같다라고 이제 또 아르테타 인터뷰도 좀 그런 뉘앙스였기도 하고. 그렇죠. 급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히. 중앙 수비수입니다. 게히 영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화이트를 풀백으로 보고 지금 요즘에 쓰는 것처럼 파티도 이제 풀백의 뎁스로 좀 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게히 선수 이제 영입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이적 시장 지금 마임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시즌을 진행 중이잖아요. 게다가 그 게히가 이제 첼시에서 팰리스로 갈 때 세론 조항을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적료가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겠네. 기사를 어디까지나 참고했을 때는 뭐 20% 정도의 세론 퍼센테이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은데? 꽤 높죠. 팰리스는 그러면 우리도 걸어드리려면 높게 불러야 된다. 약간 수수료 20% 있으니까 더 받아야지. 약간 VAT 별도 이런 느낌 아니야. 그거에 대한 변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스날은 수비 보강은 이제 게히 여부가 좀 영입 여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번에 풀럼전을 보면서 밀집 수비를 파괴할 옵션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사카 자리에 백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수스도 뭐 괜찮고 은케티아도 괜찮지만 뭔가 그 크로스를 좀 더 확실히 받아줄 수 있는 힘있고 높이 있는 뚝배기 공격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아스날 경기를 볼 때마다 많이 해요. 조기성? 와.
덴마크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인기 많겠다. 런던에서 런던 라이프. 와 런던 보이네. 럼보. 조규성 런던 가면은 또 이제 조규성 만나러 런던 가는 거네 이제. 만나줘야 가죠. 만나줘야 가죠. 그것부터 성사가 돼야 돼. 아스날 가면 연락이 끊길 수도 있다.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정현 형이고. 조규성 아스날. 뭐 토니 얘기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에반 퍼거슨 링크도 잠깐 또 있었잖아요. 확실하네 캐릭터들은. 둘은 근데 에반 퍼거슨은 진짜 잊을만 하면 링크가 나고 있는데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뭔가 본격적인 링크까지는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아이반 토니는 데려오면 이제 겨울이죠. 이 선수 도박 징계가 있으니까. 아이반 토니를 겨울에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시에는 토트넘하고 경쟁이 붙을 수 있다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 옵션에 대한 링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이 떠야 된다고 봐요. 선수가 많기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강에 대한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된다. 본격적인 작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맨유입니다. 맨유는 지금 왼쪽 백 쇼 부상으로 빠졌고 지금 말라시아도 빠져 있어가지고 달로스잖아요. 좌측에. 반대쪽에 이제 달로스기도 하고 알론소 링크도 여기 생겼더라고. 맞아요. 지금 너무 급해요. 왼쪽 풀백 영입에 대해서 지금 맨유가 급하게 달려들고 있는데 링크 나는 선수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쿠쿠렐라 첼시에서도 밀려 있고 수비 시의 불안점이 프리시즌 경기 때도 지적을 받았던 선수예요. 쿠쿠렐라가 지금 링크가 나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알론소. 레프트백으로? 난 모르겠네. 너무 느려요. 한계를 봤기 때문에 알론소 링크도 좀 반갑지 않고. 거의 이제 해설위원 시절 고조근 의원님 봤으면 이제 늦어요. 늦어야지 한 20번 나왔어요. 출발도 하기 전에 늦어요가. 그래서 로마의 스피나졸라. 아무래도 이제 부상에 대한 그 리스크 때문에 스피나졸라의 경우도 뭔가 좀 좋은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기대되는 링크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풀백에 대해서 링크는 많이 나고 있는데 다 조금은 뭔가 우려스럽다. 분위기를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요. 그래도 왼쪽 풀백 보강을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쇼가 마운트보다도 늦게 돌아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백업이 알바로 페르난데스밖에 없어요. 그 레프트백에 나올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한 시즌 믿고 갈 수 있는 자원이냐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 말라시아는 사실 두 번째 시즌까지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시즌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복귀까지 시간도 어쨌든 꽤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왼쪽 풀백에 맨유가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암라바트랑 토디보는 매우 근접합니다. 정말 거의 영입과 관련된 변수들은 거의 다 이제 절차를 밟은 것 같거든요. 토디보 이제 또 기네스 기록 보유지 아닙니까? 뭐죠? 형철이 그때 없었구나. 기네스 때 뭐 나왔죠? 그 최단 시간 퇴장인가 있었잖아. 그게 토디보지? 그거 봤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토디보가 그 기록 보이죠. 왜냐면 저는 제라드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교체. 선발이 아니라. 선발 출전. 왜 굳이 본인이 제라드 얘기를 꺼내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토디보. 아무튼 스쿼드 숫자를 보면 암라바트, 토디보 미드필더 수비수잖아요. 이 자리는 기존 자원들 정리가 지금 멤버들만 체크해봐도 분명 더 먼저 필요한 자리. 그치. 뭐 맥와이어도 어쨌든 이거 뭐 웨햄 링크 지금 다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어요. 맥토미니, 맥중사, 반더비 이런 자원들을 내보내야 새로운 선수들이 좀 들어와도 괜찮은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자원 정리가 좀 필요한데 맥토미니를 투엘 감독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투엘의 선수분. 김민재를 또 영입했기 때문에. 지금 투엘의 선수 해리 케이가 김민재를 데려왔는데 지금. 투엘의 선수분은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맥토미니는 의문이다. 맥토미니 투엘이 정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사실이라면 좀 그렇고 서브키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바이엔드르 골키퍼가 근접한데 지금 이제 딘 앤더슨이 팰리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딘 앤더슨 발표나면 서브키퍼도 발표가 날 것이다. 뭐 메디컬 끝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맨유 팬분들은 투엘 맥토미니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인대라도 데려가 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새벽 사이에 굉장히 이제 좀 들끓었던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리버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 때 이제 마팁이랑 반데이크 나왔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많아요. 코나테 부상이고 조고메즈도 그때 교체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조고메즈도 믿을만한 카드라고 보긴 매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센터백에 대해서 사실 리버풀은 많은 팬들이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뉴캐슬전에 콴사가 데뷔를 했거든요. 저 이 친구 프리시즌에 봤거든요. 맞아요. 레스터 시티랑 할 때. 리버풀 경기 프리시즌 경기가 쿠팡 플레이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프리시즌에. 체격이 좋아. 믿고 가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자원이니까. 그래. 근데 이제 발이 좀 느려요. 리버풀의 발 느린 어린 수비수 하면서 네서니엘 필립스, 나다니엘 필립스 생각이 나는데 필립스도
안토니오를 지워버리고 웨스트햄전에 나올 때마다 잘하긴 했지만 결국은 지금 뭐 떠돌이 신세 아직도 팀에 남아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칸사도 발이 좀 느린 편이라고 봐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수비 영입에 좀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리버풀은 오히려 그쪽의 이슈보다는 살라와 관련된 이슈가 살라도 지금 중동 얘기가 네, 있죠.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리티아드가 1억 5천만 유로 2,147억 원에 제의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92년생 선수잖아요. 네. 야, 저 이 정도면은 팀 입장에서는 와 혹하지 안 할 수가 없지. 뭐 캐러건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2천만 유로 뭐 파운드인가 아무튼 그 정도 금액이면 뭐 생각은 해볼 만하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억이죠. 2억이죠. 2천만 유로가 캐러건가 보내고 싶다면 캐러건은 살라를 싫어하는 선수 아닐까요? 네. 사우디 돈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그치. 현실감을 잃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에 대한 제 생각은 걱정 안 합니다. 살라가 안 나가려고 할 것 같고 리버풀도 안 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 살라를 팔 정도의 지금 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조그매지 쪽은 이제 좀 판매를 해봐도 진짜 약간 저 순간 이름만 봤을 때는 좀 근질근질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 고메즈가 나가면 또 머릿수가 만약에 세트비 한 명 이제 들어온다. 링크 이제 지려졌어. 일단 되게 계산기부터 두들기고 네네. 금액부터 받아봐야지.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고메즈는 지금 시점에서 다 시즌이 들어갔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전 그리고 살라가 얼마가 됐든 리버풀에 오래 남아서 여기서 은퇴까지 했으면 좋겠다. 레전드로 이제 마무리했으면 선수예요. 핸더슨도 뭐 현실적으로 금액을 받고 팔긴 했지만 개인적인 어느 한 켠에서의 생각은 이 선수도 리버풀에서 은퇴를 하면 좀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살라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쿨의 영입설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7천만 파운드 가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엔도 영입한 이상 현실성이 제로다.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을 들이고 영입하는 건. 안드레 사가가 좀 있죠. 유망주 영입입니다. 지금 이제 수비형 밀필더 자리에 유망주 영입에 대해서 이제 안드레 얘기가 있는데 개인 합의를 뭐 했다 안 했다 루머는 있어요. 오피셜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합류 시기가 여름이냐 겨울이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겨울이 되더라도 여름이 되더라도 부디 개인 합의 루버가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팀들이 달려들어도 안드레는 이미 리버풀과 개인 합의가 끝났다. 그걸 바탕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불편하네요. 안드레 이름만 들으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빨리 어떻게 뭐 돌아와서 뭐 잘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많이 받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찜찜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트넘 지금 브레넌 존슨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의 이제 오른쪽 윙 그리고 이제 톱도 가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와 금액표 달린 거 보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5천만 파운드. 일단 브레넌 존슨은 지난 시즌에 챔피언십을 거의 뭐 씹어 먹었고 맞아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쨌든 뭐 그냥 저는 스탯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준수했다. 그러니까 가지고 괜찮았다. 있는 툴이 괜찮아. 약간 기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멀티다. 저는 브레넌 존슨을 딱 데려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양한 위치를 뛸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스쿼드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포지션에서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맞아요. 근데 뛸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감독이 봤을 때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죠. 브렌트포드가 경쟁이 붙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토트넘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금액도 더 크고 브레넌 존슨 영입이 좀 가까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프트 오르반 선수 링크는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홍현석 선수의 동료죠. 오르반 링크는 잠잠해지고 존슨을 아마 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공격수 아이반 토니 링크는 토트넘도 있거든요. 여름보다는 이제 겨울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 북런던 팀들 간의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토트넘은 요 정도 이제 첼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쿤쿠가 데려왔는데 아웃이 될 줄 몰랐죠. 이게. 여기가 지금 이선이 문제예요. 은쿤쿠 올해 사실상 못 뛴다고 봐야 되고 축구의 메카 초반에 골 넣었는데 바로 부상당했죠. 그리고 우리 신무영. 근데 프리시즌 때 솔직히 저는 프리시즌 무들이 저는 기대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가 이제 좌윙. 그래 빠르네. 그럼 손흥민처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시즌 들어가니까 무드릭은 이제 루튼타운전 한정에서 이제 스털링이 신이었고. 우털링은 올 시즌 잘하고 1, 2, 3라운드 다 잘하긴 해. 우털링은 오히려 스털링은 프리시즌 때 별로였어. 맞아. 근데 리그 들어오니까 잘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저는
항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히려 첼시 팬분들 다수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스털링이라는 선수에 대한 약간의 우려점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선수예요. 맨시티 팬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초반 3라운드까지 잘했고 무드릭은 진짜 많이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추크메카까지 빠지면서 요즘에 보면 오른쪽은 스털링 위주로 연계를 하는데 왼쪽 공격은 되게 답답해요. 첼시가. 그래서 이 선이 좀 영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별다른 루머가 없습니다. 부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부상이 따닥 이렇게 막 초반부터 나오니까 이제 뭐 플랜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몽크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쓸 선수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부디 엠바고로 무언가 내부적으로 좀 진행 중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첼시 이선이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사실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 꽤 있다고 봤거든요. 사실 톱도 그렇지만 잭슨이 그래도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 자원 보강이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리스 제임스 부상 때문에 이제 풀백하고 링크가 좀 최근에 좀 났어요. 뭐 프림퐁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풀백 링크를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또 귀스토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를 주장으로 선임했는데 바로 부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누군가 또 데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뉴캐슬도 보죠. 지금 보트만도 발목 부상인데 뉴캐슬도 저희가 맨날 이 팀 스쿼드 다룰 때마다 얘기하는 게 센터백 쉐어 보트만 괜찮은 조합이다. 근데 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센터백들이 너무 약하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나 그거 자꾸 우리 FM 했던 거? 왜 뉴캐슬에 그 바리티올이 없지?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FM 하다 보면 우리가 썼었죠. 우리 학교에서는 쉐어가 주전이 아니었는데 누구를 썼어? 우리는 심지어 김민재도 썼단 말이야. 맞아. 센터백이 우리 좋았었던 뉴캐슬은 좋지. FM, 뭐 FC 커리어 모드 이런 거 하면은 항상 그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이 보트만이 어쨌든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적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센터백 영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FFP가 뉴캐슬이 이번에 루이스 호일도 임대로 데려온 이유는 맞아요. FFP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는 돈을 쓰기가 힘들어서예요. 게다가 지금 뉴캐슬이 뭐 잉여 자원으로 팔 수 있는 자원이 만약에 나가는 자원이 있다고 쳐도 이적료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입은 힘들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뉴캐슬은 진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6 팀이랑 뉴캐슬까지 추가로 7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틀 3일 동안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임대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임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막 연쇄 순환처럼도 돌아가기 때문에 2, 3일 한번 시간 한번 내고 지켜보죠.